다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저 학교 조졌거든요. 진짜 계급장 떼고 붙으면 전원이 외고 특목고 애들이 뽑혀야 돼요. 대천이 어디에 있죠, 위치가? 저희는 대치 있죠. 예, 대천. 네. 힘들게 말씀하세요. 사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찾아온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까지 네, 조사를 논문까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언제부터 이 입시 썰전이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입시 썰전 시청자 여러분. 입시 썰전 1회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는 바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입시 썰전 2회 진행을 맡게 된 교육을 유치다의 송동일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네 분 소장님께서 아주 핫한 소재, 아주 민감한 소재,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걸로 하면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소재들을 잘 준비를 해주신 네 분 소장님 먼저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뉴페이스입니다. 오늘 민경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초원 컨설팅랩 김민경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처원의 김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3월 측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3월의 도화 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머리에 뭘 쓰고 나오신 거죠? 이게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사고가 있었고. 전날에 좀 과음을 하셨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벌칙으로 네. 또 여기 이렇게 됐는데. 간발의 차이라뇨. 엄청난 차이죠. 안녕하십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자마자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3월 교육의 강도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아림입니다. 두 분 혹시 그 언제까지 쓰고 계신지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네. 하실까요? 계속 간다? 예쁘긴 해요. 예쁘게 네. 한다? 네. 예쁘게 그래서 할까요? 다음 회 생각해야 돼. 이게 오래 쓰고 있으니까 이 피가 안 통해서 네, 지능이 좀 떨어지고 일단 풀죠. 일단 풀까요? 일단 잠깐 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정시가 조금 더 공정하냐 아니면은 수시 중에서도 특히 학종이 좀 더 공정하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 또 왔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대치원 측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요런 거라도 조금 양해를 해드려야 되는 좀 먼저 뽑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뽑으시겠어요? 제가 뽑을까요? 네네. 가까운 분이? 그래도 또 불길한데 이거. 원래 이게 징크스 있어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네. 면피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고요. 자, 보시면 안 됩니다, 아직. 네, 아직 열려보지 마시고요. 일단 펼쳐보시고 빨리 머릿속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쪽은 약간 좀 뭐 무난, 안심하는 표정? 좀 약간 살짝 조금 지금 꼬였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앞으로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하나, 둘, 셋. 오! 자, 혹시 먼저 선발 어느 분이 준비하고 계실까요? 뭐 하시죠. 먼저 성공 양보한다. 뭐 오늘 웬만한 거 다 양보를 할게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밸런스가 네네. 좀 맞을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저는 반대의 입장을 했었어도 뭐 이 정도의 격차는 유지됐을 겁니다. 저보다 약간 톤이 약간 더 많이 건방지셨는데. 기세등등해지셨어요. 자, 그러면 행복한 3월 측에서 먼저 수능이 그래도 좀 더 공정하다, 학종은 불공정하다 한번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산불 정책이 있죠. 산불 정책.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네, 뭐죠? 네. 일단 산불 정책이라고 하면 뭐 고교 등급제, 기여 입학제, 그다음 본고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산불 정책을 걸어놓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공정성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여 입학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되다 보니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산불 정책으로 막힌 게 그 세 가지인데 아무래도 그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입시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한 거 여기에 좀 많은 제약들을 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수능에 걸려 있는 제약은 전자기기 소지 금지 그 정도? 그 정도 더 있나요? 아니 뭐 옆 사람 보지 않기? 지금 뭐 그런 거 옆 컨닝하지 사람, 않기 뭐 네, 달반지 보지 않기. 시간 맞춰 오기 이런 시간 것들. 맞춰 오고.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9 입학 사정관 전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블라인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글자 수 줄이고 대학교에 제공하는 항목들 줄여놓고 제약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뭐 요거만 봐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게 더 불공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대해서 혹시 반박 의견 있으실까요? 또 처음부터 쉽게 해주셔서 뭐 좀 감사한데요. 제가 한 30번 돌려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네. 제한의 개수가 적을수록 공정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 학교에서 동아리 선발할 때 이 제한이 많지 않죠. 근데 그 대입 입시에서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한이 많은 대학 입시가 더 불공정한 거네요. 그게 아니죠. 기준의 많고 적음 때문에 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를 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능은 학종이랑 레벨이 달라요. 학종은 굉장히 이제 학생의 다채로운 입체적인 면모들을 좀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아주 고도의 선발 방식입니다. 이게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기준과 뭐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는 아주 고도의 선발 방식이고 네. 수능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선발이 간단한 겁니다. 간편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자기기 소지 말고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장치를 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학 입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생의 아주 그냥 지금까지 20년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될지를 평가하고 선발해야 되는 이 중요한 선발 방식에 그렇게도 간단하고 간편하기만 한 수능이 과연 공정한가는 좀 의문이네요. 민성 총장님 의견은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건 규칙이나 뭐 제한이 많은 이유가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붙이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좀 더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블라인드도 사실은 고교명을 이제 블라인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교 출신 차별 같은 거를 좀 없애기 위함이다라는 공정한 의견인 것 거죠. 같고 이에 대해서 혹시 도하 소장님 반박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로는 제도를 계속 붙여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불공정의 과정 속에 있음으로, 그러니까 공정을 향해서 가는 느낌인 거잖아요. 이제 공정을 향해서 가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제도이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붙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학종의 다채로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이 다채로움에 대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학종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많죠. 생기부 활동이라거나 아니 뭐 수행평가 내용이라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보의 격차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사실 쓸 수 있는 비용의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다소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허들만 넘어가면 누구나 좋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학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많죠. 장치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깜깜이에 가까운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채로움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다채롭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냐라고 반문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하 소장님 의견은 이제 챙겨야 할 게 많다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 아까 민성 네. 소장님 의견에서는 다채로운 걸 다 봐주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하 소장님 말씀으로는 챙겨야 되는, 지출해야 되는 뭔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이 오히려 많이 필요로 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민경 소장님께서 또 반박 의견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주제에 언급되어 있는 키워드처럼 공정성이라는 정의부터 좀 수립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보여요. 뭐가 공정하다가 그렇죠. 뭐냐? 문제 주관적이니까. 설정부터. 네, 문제 맞습니다. 설정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공정성이랑 수능은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한 큐에 보는 그렇죠. 그렇죠. 단발성 시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의 뭐 성장 과정, 학업 태도, 탐구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민성 대표님께서 이제 다채롭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고 사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찾아온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까지 네, 조사를 논문까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언제부터 이 입시 썰전이 이렇게 고급 퀄리티가 됐나요? 아까 예능 뭘 자꾸 아니었어요? 찾으시더라고. 예능하기로 해서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나중에 아, 그 입학사정관님 네. 전화 연결도 나오겠어요? 사교육 비용을 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은 123.8만 원이라고 123.8만 평균적으로 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월 한 달에 이제 39.9만 원, 그러니까 약 40만 원,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나죠. 이 수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 사교육 비용 문제를 언급하시려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경제적인 불공평, 뭐 불평등이 점점 더 벌어질 확률이 높다 이거고 오히려 이제 학종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각각 학생들의 강점을 두루두루 왜곡 없이 평가해주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수능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던 학생들도 한 번에 시험을 못 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당일날 이제 뭐 처음에 논문부터 얘기하시는데 너무 좀 지적이시고 근데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제가 반박할 거리 생각을 안 하고
듣고만 있었네요, 제가.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학교 폭력을 했던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아서 수능날 잘 치면 정시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100%로 지금 막힌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정하다의 의미부터 조금 수립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중요한 게 일단 비용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23.8만 원, 그 다음에 39.9만 원, 거의 3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이것도 좀 되게 충격적인데 이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뭐 학폭 같은 그런 사유에서 아무래도 정시가 그래도 아직은 수시에 비해서는 그렇죠. 조금 더 학폭 이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더 쉽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교육비 계산이 1년치 통째로인가요? 3학년 고3 때만? 아니요. 월 평균입니다. 월 네. 평균. 월 평균? 네. 전국에 있는 전국입니다. 전국인 친구들? 네, 그렇죠. 대천이 어디에 있죠, 위치가? 저희는 대치 있죠. 예, 대체 네. 힘들게 말씀하세요. 아 근데 행삼도 저희 옆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 아니요, 별거 아니 그냥 여쭤본 예,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대치원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대치원 최근에 그 댓글 많이 달려 있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엄청난 게 무료 생기부 진로 컨셉 200개 모은 집. 오. 생기부 진로 컨셉은 저희 그 교육청에서 분당대가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죠, 이게? 진로 진학이죠. 아, 그렇죠. 얼마죠? 분당 5,000원입니다. 분당 5,000원입니다. 분당 5,000원짜리의 이 귀하고 중요한 이런 생기부를 무료로 준다고 하시니까 어머님들이 좋아요를 800분 이상 누르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정보가 얼마큼 소중한지. 근데 이쪽 지역과 저쪽이 정말 말씀했던 그 지방 쪽 선생님들은 뭐 준비 안 하신다고 하셨던 그날 아 언제 그렇게까지 뭐, 말하셨어요? 네. 아유, 그쪽 지역하고 이제 평균을 낸 게 아까 하신 그 말씀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정보가 몰려 있는 대치동이라든지 강남 서초 반포와 같은 이런 그 특구 지역들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체적 평균에서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 준비 사교육 비용이 낮아 보여도 서울에 그렇죠. 몰려 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자료 조사를 해보시면 수능에 대해서 123.8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반적인 대중들의 생각이랑은 다르게 이게 지금 정시 모집 비율이 줄어들수록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수시가 확대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수시와 학종이 확대가 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에 대한 비용 자체 절대적 총량이 이 수시의 비용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으나 왜냐하면 뭐 이제 기숙학원 같은 데 가기도 하잖아요. 재수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월 비용이 좀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적인 양 수치 자체가요. 근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정시를 살짝 늘렸더니 사교육비 증가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증가는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증가폭의 감소가 있었죠. 근데 네. 그 이후로는 증가폭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건 오늘도 저희가 쉬운 게 아니 이미 정시가 네. 이 증가폭 인플레이션 지금 때문이야. 3배가 많이 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네. 증가폭 가지고 말씀하시면 아니 이미 3배가 차이가 납니다. 3배가. 아니 그러니까 3배가 차이 나는 건 네. 기숙학원이나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밥 먹고 사는데 그럼 밥값이 뭐가 올라. 다릅니까? 아까 전에 학종 같은 경우에도 대치에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반박하고 싶은 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학종에서 불리하고요. 이 친구들은 정시로 가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수능 같은 경우에도 재종학원을 가서 그쪽에서 갇혀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로 아주 좋은 강사님들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재수 한 번 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이 123만 8천 원도 결국에 누군가가 소수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게 다 똑같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이 지금 3배나 많다는 건데 중요한... 당연히 지금 경제력에 대한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정시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좀 제가 당황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네. 100분 토론이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수치와 팩트에 기반해서 싸웠다. 논문에 그렇게 꽂혀가지고 지금 맞아요. 논문을 얘기하니까. 아니 논문을 얘기하니까. 논문의 날개를 논문을 한쪽에서 얘기하니까. 해주시면 한쪽에서 농담 좀 쳐야지. 아. 팩트에 팩트로 맞서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저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정신 결국에 차리시기 이제 정보 격차 자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대치에 있는 애들이 학종 뭐 이런 거 네. 기숙 컨설팅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잠깐만 추정할게요. 대치에 있는 대치원에다가 이런 학생부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꼭 대치에 사는 친구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방에도 있을 거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같은 2.5등급인데 누구는 중앙대 누구는 공국대였나요? 제목이? 민경 선생님이 하셨던 건가? 네, 그게? 맞아요. 네. 그거만 보더라도 같은 등급인데 대학이 갈린다. 왜? 학생부 컨설팅을 받고 안 받고. 그래서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공정을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절차적 공정과 이제 결과적 공정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절차적인 공정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결과적 공정만 보게 되면은 그건 대학 입맛에 맞는 아이들 뽑았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좀 공정치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절차적인 과정들 아이들이 어디 있던지 간에 내가 딱 수능만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인간 분야라든지. 근데 돈을 더 많이 투자해서 대치원에서 컨설팅 받고 행복한 삶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살짝 근데 말씀하셨죠. 그거는 지금 학종의 역사가 거의 20년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게 아무리 정성평가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정성평가적인 게 이게 평가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 아 이런 생기부는 좋다, 이런 생기부는 안 좋다라는 게 정량적인 기준이 지금 얼추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오히려 예전에는 대치동에 누군가만 아는 어떤 비밀의 그런 스킬이었겠죠.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요. 뭐 저희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에서 정말 양질의 정보들을 지방에서도 많이 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이 그 간과하시는 게 모집요강 시행계획 그리고 어떤 작년 가이드북. 입시 결과에 대한 어떤 네. 설명회를 할 때 분명히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학종의 깜깜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거는요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 격차라기보다는 누가 더 관심이 있고 없냐 이거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대학의 입맛에 맞는 학생들을 뽑았던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라고 학종을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애초에 학종의 선발 목적이 뭡니까? 수능의 선발 목적이 뭐예요?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네. 그 학생이 학점을 잘 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애초에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대학에 들어와서 뭐 인재상의 학점도 잘 픽. 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학종이 더 핏한 거고. 제가 깜깜이라는 건 내용, 그러니까 과정 자체의 깜깜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능은 보면은 점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수치화돼서 결과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납득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잘 못 봐 300점 받았어. 300점인 거죠. 302점 받았어. 302점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으로 떨어졌는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뭐 표준 점수가 모자라서인지 내가 전략이 실패인지도 다 분석하고 결과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학종?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옆집 애가 서울대 갔대요. 서울대 어떻게 합격했어? 모르죠. 몰라요? 그 깜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보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깜깜이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도 됩니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3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민경선이 말씀하셨던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한 번만에 시험 보는 게 맞냐? 2번 보면 되죠. 옛날에 왜냐 94년도에 1차, 2차를 했어요. 이제 두번 그 보고 FA 그러니까 아, 2번 보면 돼. 네. 근데 그리고 지금 봐봐. 어쨌든 현행 제도 기준으로 그쵸. 한번 그런데, 보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죠. 근데 그거 이제 학종 맨날 보완하더만. 맨날 보완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네네. 보시면은 뭐가 문제냐. 지금 학종은 3년간의 과정을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종은 누가 작성합니까? 교사한테 달렸죠. 작성하죠. 얼마나 선생님이 공정해요. 작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공정해요? 그러니까 내 역량이랑 상관없잖아. 나 엄청 열심히 했어도 안 써주면 그만이라니까. 쌤이 그러면 창작해서 써줍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열심히 했어도 누락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떤 항목에서든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멜롭이 아까 돼야지만 쪽지를 우리가 저걸 뽑았어야 돼요. 아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림소람한테 뽑으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 징크스 발동돼가지고 그 원래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아까 수능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이렇게 연속 3번 아닙니다. 3번까지 네, 아닌가요? 2번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폐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현역생인데 수능 오늘 보는 날인데 우리 엄마가 마음 편하게 재수 한 번 더 해도 된다 했으니까 오늘 좀 심리적 부담감 덜고 봐야지 해서 더 잘 보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심리적 부담감도 그 하나의 변수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는 친구냐 없는 친구냐 또한 그것도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수능도 마냥 공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견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양쪽 다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둘 다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치원 같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수도, 삼수도, 뭐 시대인재나 강남대성 같은 그런 학원에서 돈을 쓰면 얼마든지 양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험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이슈도 되게 많았습니다. 한 번만 치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면 3년 동안 쌓아온 게 맞느냐. 근데 또 3년 동안 쌓아온 게 또 내가 쌓은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쌓아온 거니까 내 역량이 그대로 안 녹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주제로 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수능은 OMR, 컴퓨터 사이언스 패널을 이제 해서 되게 단순하게 이제 평가자와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채점해주시는 분들이 편하게 만든 채점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수능은. 그런데 이제 생기부는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블라인드에 뭐 다수의 입학사정관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가면서 오히려 더 공정하게 디벨롭 되면서 평가하는 게 학종이지 않냐. 채점의 편의성만을 위하면 안 된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공정하다.
공정하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논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엑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해서 바로 끊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에 얼마나 더 노력을 많이 쏟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학종이 학생을 뽑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정성평가죠. 대신에 이제 어떤 쟁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채점을 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뭔가 의견이 있으시면은 방금 이제 우리 네네. 민경 소장님께서 많이 보면서 이제 아이를 판별하고 판단한다고 많이 보는 거는 공정이 아니고 형평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평이요? 네. 네. 어떤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여러 가지 봐주면서 공정은 하나의 기준을 갖고서 그 정확하게 룰북이 있을 때 그 네. 룰북을 따르는 거 이게 공정하다 보고 있는데 지금 학종 같은 케이스에서는 정확하게 공개된 것도 없고 결과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리고 간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정확하게 내가 왜 합격했는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몇 등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능 같으면 딱 정확히 보이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성평가 뺀 수능에서 그래서 공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나의 실력을 거기에 맞춰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 제도 자체만 봤을 때 공정성은 수능을 통한 정시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학종에서는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가는 그 학생을 맞추는 형평성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그 공정, 형평, 평등에 대한 그 용어적으로 우리가 살짝 좀 서로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의견 잠깐. 아니요, 일단 제가 할게요. 아니요, 네. 이쪽 안 돼, 갈게요. 안 돼, 안 돼. 얘기하자. 뭐 학원을 다니신 건지 오늘 좀 기운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조금 초반에 좀 쫀게 좀 없어 있습니다. 검토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제 우리가 입학 사정관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 되죠? 10분에서 위촉까지 하면 네, 그죠. 꽤나 많죠. 후배뿐이죠. 근데 그게 네. 문제죠.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오케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원서를 받아보면 네. 한 학교에서 만약에 한 10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하면 원서가 대체로 학종 같은 경우 한 15대 1이 평균적으로 나오니까 네. 15,000명 정도가 원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검토하는 입학 사정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제 2인 1조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 15인, 그러니까 15팀이 나오죠. 30명이라고 해도 15팀이 15,000개의 원서를 며칠 만에 봐야 됩니까? 1.5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쉽니다. 추석 껴있죠? 쉽니다. 야근 안 하죠. 월화수목금 9 to 6죠. 밥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내에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5,000개를 다시 이제 15팀으로 나누면 1,000개 가량을 한 달 반 만에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해서 봤냐? 아니 뭐 추석 임박해가지고 마음이 급하게 봤냐? 앞에서 열심히 보다가 뒤에서 후루룩 봤냐? 우리가 왜 그 슈퍼스타 K 같은 것도 보면은 앞에는 잘했다가 엄청 엄격하게 심사해 갑자기 막 이승철이 그러다 갑자기 막 뒤에 가면은 네. 막 말도 안 되는 걸 붙여줘요. 혹은 앞에서는 아무나 붙다가 뒤에 가면 갑자기 엄청 엄격해진다고. 쟤는 붙었어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이런 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는 거에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네. 확실히 우리가 이제 입사관의 숫자가 사실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조가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쵸. 미국의 그런 입사관의 환경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게 맞고 또 한국의 빨리빨리 스타일도 있어가지고 입사관 분들이 그렇게 좀 너무 쫓겨서 하다 보면 이제 공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평가하니까는 이게 룰이 다 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종 역사가 20년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입학사정관분들이 미리 다 공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2명이 평가를 하시죠 보통. 네. 근데 2명이 협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그쵸. 평가를 합니다. 그랬다가 너무나도 둘이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2명이 또 평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그 시행착오는 이미 많이 거쳐왔고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 수만 가지의 생기부를 본다. 오케이. 그럼 그거 이제 나눠보면은요. 한 명의 생기부당 15분이라는 시간을 봐요. 15분. 네, 근데 15분 동안이면요. 제 경험으로는 충분합니다. 왜냐면 하나하나 전부 다 정독할 필요가 없이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애가 있냐 없냐 위주로 체크 위주로 가면은요. 15분도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건 아예 납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랑
몇 킬로 차이 나죠? 저랑 보통 한 40킬로 도화쌤이 차이가 나실 것 같은데. 아니 한 72kg 정도 나는 것 같아요. 72kg 정도죠. 네. 그럼 제가 한 130kg니까 얼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같은 케이지에서 UFC 하면은 공정한 거네요. 같은 룰인데 핸디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에 더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것, 그리고 같은 체급이면 같은 체급끼리 묶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공정한 시스템이다라고 저희는 모두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급장 떼고 붙으면 전원이 외고 특목고 애들이 뽑혀야 돼요. 근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를 봐줄 수 있는 학종이 굉장히 더 공정한 것이고, 수능 같은 경우에도 평소 실력만큼 나오는 애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일에 어떤 긴장, 어떤 뭐 자기의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든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가 더 공정을 향해서 더 깊게 봐주고 더 정성스럽게 봐주냐에 대해서는 학종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성숙된 선발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가자가 누구냐, 그 평가자가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가 들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서울대가 얘는 물리 2를 이수를 안 했는데 깔려 있는데 이수를 안 한 거냐. 그렇죠. 애들이 폐강돼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수를 못한 거냐를 차별해서 대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은 좀 보정이 들어간다. 따라서 오히려 이게 더 공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체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농어촌 전형을 들 수 있겠네요. 농어촌 전형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진학하기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농어촌 학생들은 그만큼 학원도 없고 수능 최저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고 그런 거를 배려해 주는 거니까 오히려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게 더 공정한 것처럼 학종도 정성평가라는 거를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20년 공부하면 수능은 양이 유정 정해져 있어서 문제. 그러니까 20년 공부하면 양이 정해져 있어서 언젠가 끝나요. 학종은 3년이면 끝나요. 학종은 근데 끝나고. 학종은 봐봐. 20년을 한다고 해도 학교를 20년 어떻게 다녀? 누가 생기면 다 갈아준대요? 저는 다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저 학교 조졌거든요.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조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다시 복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완전 낙인 찍히는 거예요. 님의 말씀은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여러 번의 시도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오히려 공정하다 쪽이죠. 그렇죠. 오히려 또 여러 번 새로운 볼수 관점이네. 있기도 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학종은 그냥 딱 쓰면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측 이야기 들어봤고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수능이 불리하지, 수능이 공정하지, 그러니까 학종이 공정하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게 사실은 되게 남겨진 과제고요. 아직 여기서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댓글창이 걱정이 되고 식은땀이 좀 나는데 댓글창에서 이거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진짜 그쵸. 학부모님들이 장난 아니고 지금 촬영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댓글에서 싸움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뽑아서 팀이 나눠진 거지. 맞아요. 네, 그렇죠. 뽑은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씩 억지 부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최후의 학년을 갑자기 아니 이게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저쪽도 문제야 네. 지금. 맞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댓글로 우리가 어떤 전형이 이런 이유 때문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또 넘어갈 수 없죠. 우리 또 승패를 또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투표를 열어가지고 할 거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투표까지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또 입시 썰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